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바다가 된 토지 등록 말소부터 해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서로 80페이지 나와 있는데 80페이지 보시게 되면 토지가 바다가 되었을 때 어떻게 말소할 것인가 절차가 좀 나와 있으니까 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신청 의무가 있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크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제목만 잘 이해하시고 대상 토지하고 신청 의무 기간만 파악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바다가 돼 말소한다는 얘기는 대상 토지가 정해지는데 대상 토지는 의에서 나온 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전부나 일부가 바다가 되어서 더 이상 토지가 아닌 게 되었다거나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지목 토지가 될 수 없는 경우도 더 이상 토지가 아니니까 등록 말소가 들어갑니다. 이런 대상 토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대상 토지의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당신 땅이 바다가 됐으니까 말소하라고 지적소관청이 통지해 줍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하도 통지하게 되어 있고 통지받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의무화가 부여가 됩니다. 다른 것과는 차이가 발생했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신청 의무 기한이 60일로 정해져 있는데 바다가 된 경우는 60일이 아니라 90일에 신청하도록 의무화가 부여가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다가 된 경우는 신청 의무 기한 며칠에 신청하셔라 90일 내 신청하도록 의무화가 부여가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근데 문제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 신청할까요? 신청하지 않겠죠? 토지 소유자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토지 다 바다가 되어서 말소가 됐습니다. 없어졌어요, 재산이. 이때는 토지 소유자 열받으니까 소주 한잔 먹고 있을 겁니다. 신청하지 않게 되면 이때는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직권으로 말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청 의무 기간 며칠 내 신청하시되 90일 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지만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가 들어갑니다. 그 말소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가 직권 말소하는 경우를 세분할 수 있는데 신청을 통해 말소하는 경우이건 신청이 없어서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이건 수수료는 면제해 줍니다. 수수료의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지적공부 정리 신청 수수료란 것이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 측량 수수료 둘 다 면제가 됩니다. 측량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필지가 전부가 다 바다가 되었을 때는 측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가 바다가 되었을 때는 이제 분할 측량을 통해서 나머지를 말소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수수료 면제가 들어가는 것이 내용이 되어서 수수료 면제 기준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논점이 발생했죠. 하나는 바다가 되었을 때 신청 의무 기간 며칠에 신청하시고 90일 내 신청하실 것 수수료 부과하지는 않으니까 두 가지 파악하고 넘어가실 부분이며 말소가 됐습니다. 말소가 되어서 쭉 시간이 흘러가다가 다시 지형의 변화가 생겨서 토지로 다시 올라왔을 경우에 등록을 다시 하는 것을 회복 등록이라고 말 쓰는데 회복 등록 같은 경우는 신청할 의무가 없어요. 여기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세분하셔야 됩니다. 말소할 때만큼만은 신청 의무 기간이 90일 내 신청하게 되어 있지만 회복 등록이란 것은 신청 의무 기간이 없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신청 의무가 없을까? 토지가 바다가 되었다가 회복한다 할지라도 이 토지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올 수가 없다가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회복이 됐다 할지라도 자기 토지가 아니니까 신청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 이제 회복 등록하고자 할 당시에는 지적 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 성과를 통해서 회복 등록한다거나 말소 당시에 지적공을 통해서 회복하게 됩니다. 당시의 서류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며 신청 의무는 부과되지 않으니까 주의하실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소할 때만큼만은 신청 의무 기간이 며칠에 신청하실 것, 90일에 신청하실 것, 회복 등록이라는 것은 신청 의무 기간이 없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통지라는 것은 등록사항을 말소했다거나 또는 회복 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토지 소유자와 공유수면 관리청으로 통지해 주면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말소한 사실도 통지하게 돼 있고 회복했을 때에도 통지하게 돼 있으니까 참고하실 통지는 어디로 통지할 것이냐? 토지 소유자하고 공유수면 관리청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큰 틀의 경우는 하나가 회복 등록할 때와 말소할 때 신청 의무 기간 기억하셔야 돼요. 말소할 때만큼만은 90일 내 신청을 해야 한다. 회복 등록이란 것은 신청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수수료 부과하지는 않는다.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이번 어렵지 않게 내용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볼 것이 이제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는 것이 축척 변경에 따라 붙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의 매회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적게 나올 때 한 문제,
만에 나올 두 문제까지 출제가 되는 부분이 축척 변경이니까 여기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공부를 잘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잘 세분하시는데 아마 여러 번 시험 볼 때도 아마 한 문제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매회 출제하다 보니까 의보게 되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에 점물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대상도면은 지적도만 대상이 되므로 임야도란 말은 나와서 안 됩니다. 지적도만 대상이 될 것이고 임야도의 경우는 축척 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되 축척도 작은 거에서 큰 거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해서 말을 바짝 줄이게 되면 축척 변경이라는 것은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거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해서 대상도면은 지적도만 대상이다. 자꾸 넘어가시되 임야도란 말은 나와서 안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상 토지가 이제 의 봤으니까 대상 토지가 정해지는데 대상 토지란 것은 여러분 교재에 82페이지 가시니까 대상 토지가 3개가 나옵니다. 대상 토지가 3개가 나오는데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제한을 합니다. 그럼 축척을 변경할 당시에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직권도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한데 첫 번째 대상이라는 것은 잦은 토지동으로 인하여 일필지 규모가 작아서 현재 축척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동에 따른 정리가 곤란한 경우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분할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토지가 작아져서 지적 공부 정리도 힘들어지고 측량도 어려워지더라. 그럼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정밀도를 높이겠다가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같은 지번 부여 지역 내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을 때에도 축척을 통일하기 위해서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세 번째 그 밖의 지적 공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가능하다 해서 3가지 대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축척 변경할 당시에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되 원칙적인 대상 토지가 몇 개가 있느냐? 3가지예요. 3가지만 대상으로 해서 축척을 변경한다가 원칙인 반면에 문제는 밑에 이제 절차상에서 3가지 절차가 따라붙는데 이 대상 토지의 경우는 거치는 절차가 3가지입니다. 먼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고 동의받은 다음에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으며 세 번째가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 축척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가 3가지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얼마큼 동의받으실 것, 3분의 2 이상 동의받으실 것, 요게 33회 기출문제 답이에요. 기출문 출제했고 동의받은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으며 의결 다음에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까지 받았을 경우에 축척을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대상 토지 몇 가지 있었나요? 3가지 있었죠. 이 3가지의 경우는 절차 3가지 다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맨 밑에 보시니까 82페이지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해서 의결과 승인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2개 예외가 나옵니다. 요건 예외 규정인데 그래서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에 따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서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합병하고자 할 때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가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령 안에 있는 토지로서 해당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도 의결 승인 필요하지 않다 해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도 의결 승인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원칙은 대상이 몇 가지가 있더라? 3가지 있죠. 잦은 토지 이동, 축척에 다른 경우, 지적공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서 원칙 3가지의 경우는 절차를 다 거치게 되어 있지만 이 2가지 같은 경우는 의결 승인 거치지 않는다 해서 원칙이 3개, 예외가 2가지에서 나눠집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에서 맨 밑에 보시니까 82페이지에 의결 승인 거치지 않는 것이 박스 안에 몇 가지 있더라? 2가지. 이 2가지는 차이가 발생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는데 차이점이란 것은 요거는 83페이지 넘어가니까 이제 면적만 바뀐다고 나오는데 이거 좀 이따 같이 설명드릴게요. 놔두시고 이제 첨부 서류 보러 갑니다. 축척 변경이 들어갈 때는 이제 원칙은 3가지의 경우에 승인 받으러 갈 때 첨부 서류가 쭉 나와요. 축척 변경 승인 신청할 때는 어떤 서류를 가지고 갈 것이냐 우리 교재에서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이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만 이해하시면 돼요.
축적 변경 승인 신청할 때 왜 할 것이냐? 사유를 적어야 됩니다. 사유, 잦은 토지동인지, 축척에 다른 지적도가 있는지, 또는 지적공모관리상 필요한 경우인지 사유를 적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절차상에서 승인받으러 갔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 동의받고 의결 다음에 승인으로 내려오는 것이어서 토지 소유자 동의서가 따라붙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서가 따라붙게 되어 있으며, 네, 어떤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가? 지번 등 명세서가, 지번 등 명세가 들어가면서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건 가볍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유, 동의, 의결, 승인받으러 가는 것이니까 승인받을 때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승인받은 신청받은 지도지사 입장에서는 승인 여부를 통지해주게 되면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축적 변경이 들어가는데, 이제 승인받게 되면 그 다음 절차상에서 시행 공고가 들어갑니다. 시행 공고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장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 됩니다. 공고 몇 글자일까요? 두 글자니까 20일 이상 공고하는 것이 의무 규정인데, 공고할 사항이 어떤 것이냐? 네 가지 공고사항이 정해지는 것이 31회 때 기출문제로 출제합니다. 공고할 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을 축적 변경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행 지역이 나오게 되어 있고, 시행 목적이 나올 것이며, 기간이 명시가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세부 계획을 알 목적으로 공고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축척을 변경하게 되면 도면 축척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측량을 다다시 해서 면적을 결정하다 보니까 면적의 증가나 감소가 따라옵니다. 그 면적이 증가한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감소한 자 돈 받게 됩니다. 이때 면적 처리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를 줄여서 청사 방법이 공고가 될 것이며, 토지 소유자 협조하는 사항까지 해서 요 네 가지 공고사항이 들어갑니다. 공고는 날짜 기억하시는데, 요거 공고 내용 한번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또다시 안 냅니다. 안 내니까 여기는 가볍게 참고만 하시되, 날짜는 기억하셔야 돼요. 공고 몇 글자인가요? 두 글자니까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한 것이 내용이고, 공고한 다음에는 그 세 번째 절차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셔라 라고 따라붙는 것이 세 번째 절차인데, 경계점 표지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와 또는 점유자들은 시행 공고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 규정인데, 경계점 세 글자니까 30일에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부여가 됩니다. 자, 공고는 몇 글자인가요? 두 글자 20일, 경계점은 세 글자 30일로 정해집니다. 경계점을 토지 소유자와 점유자가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 왜 그랬을까? 왜 토지 소유자가 경계점을 설치하도록 의무가 부여가 될 것이냐? 이 뜻만 좀 이해하시면 쉬워집니다. 축척을 변경한다는 얘기는 이 지역 내 지적도가 축척이 작으니까 큰 걸로 키우겠다. 그럼 축척을 변경할 당시에는 복사하게 집어넣은 다음에 확대 복사해서 쭉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내 측량을 다다시 해서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를 다 새로 결정합니다. 다 뒤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면적인데, 면적이 바뀌어서 면적 증가한 자가 있더라. 그럼 증가한 사람은 기분 좋겠죠. 눈 껌뻑껌뻑 눈치 보고 있을 것이고, 면적 감소한 자 입장에서는 내 땅이 왜 줄었느냐고 따지고 들어올 겁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가는 정신이 없어요. 이걸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토지 소유자가 니네가 네 땅이 어디까지라고 말뚝박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측량을 통해서 면적 다시 결정하겠다, 그 목적인데, 면적이 감소한 자 입장에서 왜 줄었습니까? 따지고 들어왔을 때에는 네 땅, 네가 거기까지라고 말뚝 박았잖아. 그럼 할 말 없게 하려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자기 땅이 어디까지인가 경계점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부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뜻이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절차상에서 지적 측량과 그 다음에 토지표시 절차라는 말 나오는데, 자,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 축척 변경 측량을 실시한 후에 시행 지역 내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다 새로 정합니다. 그럼 다 바뀌는 게 원칙이에요. 다 바뀌는 게 원칙인데, 문제는 단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그럼 승인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몇 가지 있다고 배웠느냐? 우리 아까 배울 때 합병하는 경우하고, 또 하나가 그렇죠,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 축척을 변경할 당시에는 이 두 가지는 지번, 지목, 경계, 좌표는 그대로 가게 되어 있고 면적만 새로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잡기 위해서는 맨 앞으로 가셔야 돼요. 맨 앞에 가니까 대상 토지가 몇 개가 있다고 배웠느냐? 3개 있다고 배웠습니다. 3가지. 그래서 원칙은 잦은 토지 이동,
축적에 달한 지적도 지적공모 관리상 필요한 경우 요 세 가지의 경우는 거치는 절차가 세 가지 절차를 다 거쳐라 설명을 드렸고 반대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의결 승인 거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 합병하는 경우하고 사업에서 지정된 토지에서 원칙은 몇 가지? 세 가지, 예외는 두 가지, 총 5개가 대상이 되는데 차이점이 생기는 것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제 축적 변경이 있게 되면 토지 표시 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대상 토지 세 가지의 경우는 다 바뀌어요. 다 바뀌는데 예외 규정 두 가지는 의결 승인 거치지 않는 것은 면적만 정하는 것이 차이점이 되어서 두 개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원칙은 몇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 외치셔야 돼요. 예외는 두 가지. 원칙 세 개는 절차를 다 거치는 것은 다 바뀌게 되어 있고 합병하는 경우하고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는 의결 승인 거치지 않을 때는 면적 외에는 바뀌는 것이 없으니까 나눠서 세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어서 여러분 교재에서 맨 밑에 보시니까 83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지역 안에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롭게 정하다. 하지만 맨 꼭대기 올라가니까 83페이지 맨 꼭대기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합병하는 경우하고 사업에서 지정된 토지의 경우는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경계는 종전 지적공모에 따라가게 돼 있고 면적만 새로 정하더라. 이게 차이점이 생겨서 원칙 3개, 예외 2가지가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이 파트니까 앞에 나온 대상 토지 자꾸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첨부서로 내려와서 84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면적 결정인데 면적 결정함에 있어서 면적은 허용 오차 이내와 초과를 나눠요. 면적 결정할 때 허용 오차가 발생했을 때 오차 이내와 오차 초과로 나눕니다. 허용 오차 이내의 경우는 일치하는 면적이다 보니까 이때는 축적 변경 전외 면적을 그대로 갑니다. 면적이 바뀌는 게 아니란 얘기고 초과한 경우는 일치하지 않으니까 축척 변경 측량을 실시한 후의 면적을 등록하는 것이 방법이 되므로 교재 84페이지의 맨 꼭대기의 면적 결정에 대해서 허용오차 이내와 초과로 나눠집니다. 허용오차 이내의 경우는 축척 변경 전의 면적 그대로 가게 되어 있고 초과할 때는 측량을 실시한 후의 면적을 등록을 해주면서 면적이 바뀌는 것이 초과하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지번별 주소가 따라 붙는데 자, 지번별 주소라는 것은 측량을 실시한다 면적의 증가나 감소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행 공고를 현재 중심으로 해서 면적의 증가나 감소 현황을 기재한 서류가 지번별 주소이고 이를 통해서 면적 증가 감소에 대해서 처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언제 작성할 것이냐? 기준점은 시행 공고일 현재가 기준이 되므로 33회 기출 문제에서 측량 완료일이 아니라 시행 공고일 현재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지번별 요소가 만들어집니다. 만드는 다음에 이제 청산 절차가 들어가는데 하나 더 볼 것이 지적 측량의 정지란 말이 따라 붙어요. 이거 하나 참고하시는데 축척 변경 시행 기간 중에는 지적 공모 정리나 경계 보건 측량은 축척 변경 확정 공고일까지는 정지가 됩니다. 예외는 발생이 돼요. 예외는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원칙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원칙적으로 봤을 때 축척 변경이 들어가게 되면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를 다 새로 정할 겁니다. 다 새로 정한다는 얘기는 기존의 지적 공모 사용하지 않고 새로 만들어요. 새로 만든 대장이 있고 옛날 게 있는데 새로 만든 대장을 쓴다는 얘기는 옛날 거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굳이 옛날 거 없어질 장부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도 없고 측량 새로 할 거니까 옛날 거로 측량도 하지 말아라 해서 확정 공고일까지는 지적 공모 정리와 경계보건 측량이 정지가 됩니다. 정지해야 돼. 예외적으로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게 계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은 정지가 원칙이니까 정지까지 보시면 돼요. 자, 확정 공고일까지 지적 공모 정리와 경계보건 측량은 계속된다, 정지된다, 정지한다가 시점이 되니까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면적 증감 처리에 들어갑니다. 면적 증감 처리는 돈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돈을 세 글자로 청산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청산금의 경우는 면적 증감 처리에 대해서 주고받는 절차가 벌어지는데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청산금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또 징수하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하이라이트가 되어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청산금은 산출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직 산출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두 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면적 결정할 때 84페이지 맨 꼭대기에서 허용오차 이내가 있고 초과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럼 허용오차 이내의 경우는 축척, 변경, 전원 면적 그대로 가더라. 그럼 허용오차 이내의 경우는 면적이 전 면적 그대로 가는 것이니까 산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 토지 소유자 전원이 산정하지 않기로 동의서가 들어오는 경우도 이것도 산정할 필요가 없다 해서 두 가지는 산출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허용 범위 이내가 있고, 또 하나는 전원이 불청산 합의를 본 경우도 산정할 필요가 없다가 되어서 두 개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산정하는 경우가 이제 나와서 어떻게 뽑을 것이냐 85페이지인데 가장 중요한 지문이 첫 번째입니다. 자, 청산금을 위해서는 지번별 제곱미터를 금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청산금의 경우는 여러분 교재에서 페이지 85페이지 맨 꼭대기에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그 축척 변경 시행지역 안에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제곱미터 금액을 미리 결정하여 조사하여 축척 변경위원회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 청산금을 누가 결정할까요? 물어봤을 때에는 대부분 다 지적소관청이 아닌가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청산금의 결정권한은 지적소관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축척 변경위원회에게 존재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만 하시면 쉬워져요. 청산금을 누가 결정하실 것? 축척 변경위원회인데 왜 그럴까? 청산금을 내고 받을 자가 누구일까요? 토지 소유자가 내고 받을 돈이 청산금인데 이 금액을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내시오, 받아가시오. 불만이 싹 틉니다. 그 불만을 한 방에 없애는 방법은 청산금을 내고 받을 자가 토지 소유자 입장이니까 토지 소유자가 청산금을 결정해버리게 되면 불만이 싹 사라집니다. 이 축척변경위원회 안에는 좀 이따 배울 때 위원 중에 토지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 있어요. 반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숨은 의미는 토지 소유자 니네가 내고 니네가 받을 청산금을 니네가 뽑으라는 속도치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이 넘어오는 거예요. 가격은 누가 조사해서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축척변경위원회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게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거꾸로 출제한 적도 있어요.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가격을 조사해서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틀린 말이 되니까 이거 가장 중요한 조문이 됩니다. 그럼 금액은 누가 결정하느냐?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산금의 결정권은 누가 결정하더라?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 1번 지문, 기업권 지문이 가장 중요한 게 되어서 꼭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된 경우는 청산금을 알리기 위해서 청산금을 공고하고 열람하게 되어 있는데 자,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했을 때에는 청산금 조서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청산금을 결정했다는 뜻을 알릴 목적으로 시행지역 내 시군구와 동네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열람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공고가 두 번째 나와 있는데 시행 공고란 것은 20일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고 청산금 공고란 것은 15일로 기간이 짧아집니다. 시행 공고가 중요할까요? 청산금이 중요할까요? 청산금 아닙니다. 시행해야지만 청산금이 나오는 것이니까 시행 공고가 앞에 나와서 20일, 청산금은 뒤에 와서 15일로 기억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청산금이 공고가 되었을 때는 이제 공고한 날로부터 다시 20일 이내에 청산금의 납부고지나 수령 통지를 하게 됩니다. 청산금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 또 수령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납부나 수령이라는 것이 몇 글자인가요? 납부 두 글자 20일, 수령 두 글자 20일에서 20일 내 납부고지 수령 통지가 들어갑니다. 그럼 납부고지 받은 자의 경우 내야 됩니다. 낼 때는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 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강제 징수가 들어옵니다. 또 수령 통지 받은 자의 경우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에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급받을 자의 주소와 거소를 알 수 없다거나 수령을 거부할 때는 이때는 공탁을 통해 지급에 가름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요거 두 개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청산금 낼 때도 6개월, 받을 때에도 6개월에서 내고 받을 때 6개월 내 납부하고 6개월 내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실 부분이며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금 잘 내고 잘 받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청산금에 대해서 불만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내라고 하지? 요거 왜 요거밖에 안 주지? 불만이 있을 때는 청산금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지적소관청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청산금을 누가 결정했나요? 축척변경위원회 결정했으니까 이의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심의결을 거쳐서 내용을 결정한 다음에 이의 신청에 통지하는 것이 과정인데 이의 신청할 때는 몇 개월 내에 이의 신청하셔라? 1개월 내 하시고 결정도 1개월 내 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만 원로 나옵니다. 청산금 낼 때 몇 개월? 6개월. 받을 때 6개월. 이의 신청할 때 몇 개월? 1개월. 결정할 때 1개월. 요거 빼고 다 나머지 1루가 가기 때문에 여기서만 원로 나오는 것도 참고하시되 이의 신청은 어디에 하실 것? 1개월 내 지적 소관청에 하시되 결정은 축척변경위원회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서로 기구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내고 잘 받았습니다. 잘 내고 잘 받은 경우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진 별 문제가 없겠지만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초과액도 발생할 수 있고 부족액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차액은 초과액의 경우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고 부족액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면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청산금 내고 받은 게 다 끝났을 경우에 확정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확정 공고 여기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32회 기출 문제예요. 자, 축척 변경에 따른 확정 공고는 언제 하게 됩니까? 여기 물어본 기출 문제인데 확정 공고라는 것은 청산금 납부나 지급이 완료가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합니다. 확정 공고일이 언제이냐? 청산금 납부나 지급이 완료가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하게 되어 있고 이때가 토지 이동 시기로서 결정이 됩니다. 토지 이동 시기가 언제이냐 물어봤을 때는 확정 공고일이다. 확정 공고 언제 합니까? 이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금 납부나 지급이 완료가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하게 되어 있으며 확정 공고일이 축척 변경이라는 토지 이동이 발생한 시기로서 인정이 되니까 다 같이 엮어서 파악하시고 이때 중심으로 해서 지적 공보를 정리합니다. 지적 공부에서 대장이나 도면,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을 정리하게 되어 있고 정리한 다음에 등기소로 등기 축탁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일련의 과정으로서 정해지는 것이 시점인데 요거 두 개 외워놓으셔야 돼요. 확정 공고일 언제입니까? 청산금 납부나 지급이 완료가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합니다. 이때가 토지 이동 시기로서 정해진다 이렇게 자꾸 넘어가시면 내용 충분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준일 다하는 축척변경위원회가 여러분 교재 86페이지 실려 있는데 자, 축척변경위원회의 경우는 이제 설치된 것이 지적소관청에 설치한 것이 설치기구가 됩니다. 지적소관청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는 상설기구일까 임시기구일까? 임시기구입니다.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라 축척변경 시행지역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축척변경위원회인 거지 늘 설치된 것은 아니니까 참고하실 부분이며 구성이 중요하되 구성은 이제 위원 구성과 위원장 다음에 위원이 어떻게 구성될 것이냐는 외우셔야 돼요. 먼저 구성은 위원회 자격인데 위원은 축척 변경 시행지역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와 지적에 대해서 전문 지식 가진 자 중에서 지적소관청에서 위촉한 자가 위원이 되며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에서 지명한 자가 위원장으로서 정해집니다. 위원장 누가 지정합니까? 괄호쳐 놓고 들어갈 말은 물어본 것이 33회 기출 문제예요. 위원장은 지적소관청에서 지명을 합니다. 지명하되 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위원 구성 같은 경우는 여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구성은 여러분 교재 보시니까 87페이지의 맨 꼭대기에 1번이에요. 여기 너무 중요합니다. 위원 5명에서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위원회 구성이며 위원회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가장 민감한 사항, 청산금에 관한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축척변경위원회로 넘어오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으니까 요 세 가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5명 이상 10명 이하. 토지 소유자가 얼마큼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잡아놓으시고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까지 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세분해서 정리를 꼭 하셔야 될 부분이며 그 다음에 심의 의결 사항과 회의로 나갑니다. 심의 의결 사항은 기능이 4개가 실려 있는데 첫 번째 축척 변경 시행 계획 안한 사항
그럼 축적 변경할 당시에는 제일 먼저 나온 것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받으실 것. 두 번째가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고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의 승인까지 받아라. 이때 한번 나왔던 것이 의결. 이게 첫 번째 기능이고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뭐를 하는 것이냐? 청산금을 얘기합니다. 청산금은 누가 결정할까요? 축척 변경위원회. 그것만 기억하시면 이건 넘어갑니다. 그럼 청산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먼저 뽑아낼 것이 지번별 제곱미터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과 청산금에 관한 사항, 축척 변경위원회 기능이 될 것이며 이의 신청도 몇 개월에 결정하느냐? 1개월 내에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는 청산금 파트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외울 게 없겠네요. 기능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일 처음 나온 것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라. 여기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 청산금은 누가 결정했나요? 축척 변경위원회. 이의 결정 역시 축척 변경위원회. 이거 잡아내시면 기능은 세분할 수가 있고 이거 외에 소관청에서 회의에 붙이는 사항까지 해서 4개가 정해지는데 기능은 27회 기출 문제에서 다음 중 축척 변경위원회 기능이 아닌 것은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여기도 참고해서 봐놓고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이제 회의의 경우는 이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 것이냐 나오는데 회의는 축척 변경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거나 지적소관청에서 회의를 회부시킵니다. 회의 진행하기 위해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게 돼 있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봅니다. 출석도 얼마큼이냐? 과반수. 찬성도 과반수이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할 당시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날짜가 됩니다. 5일, 요건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테니까 기억하고 계시는데 이제 회의는 얼마큼 출석해야 돼요? 과반수 출석. 찬성도 과반수 찬성이고 며칠 전까지 통지하느냐?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와 심의안건을 통지하는 것이 절차상에서 규정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축척 변경에 관한 내용인데 축척 변경할 당시에는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 하나 가볍게 돌려보게 되면 첫 번째가 대상 토지의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느냐? 원칙이 3가지 있더라. 잦은 토지 이동, 그 다음에 축척이 다른 지적도가 있는 경우가 있고 필요한 경우도 있더라. 이 3가지가 원칙이고 예외 규정은 의결 또는 승인받지 않는 경우가 2개가 있더라. 합병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라는 것이 있더라. 이 2개 나눕니다. 나눌 경우 이 3가지의 경우는 원칙적인 토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될 것이며 승인까지 받아라. 그럴 경우에 이 3가지는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전부 다 새롭게 결정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요거는 면적만 새로 정한다. 여기 1단락이에요. 여기 1단락으로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청산금의 결정 누가 할 것이냐. 청산금은 축척 변경위원회 결정 권한이 있으니까 그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다 청산금은 누가 결정합니까? 물어봤을 때 지적소관청이 많이 나와요. 거의 퐁당 빠지는 것이니까 주의하시고 한 번 더 청산금 누가 결정할까요? 축척 변경위원회 딱 잡고 넘어가시면서 틀다 보시면 큰 무리 없이 내용 파악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여기가 조금 헷갈리니까 이거 잘 기억해서 분리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내용 파악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거의 시험 매회 나오다 보니까 공부를 잘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여러 번 시험 볼 때도 충분히 점수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문제가 하나 실려 있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보기를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채워놓고 끝내기 위해서 이 기출 문제인데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해서 페이지에 88페이지가 아니라 한 문제 실려 있어요. 보기에서 요거 본 다음에 답을 잡아드릴게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 변경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축척 변경위원회는 몇 명 이상인가요?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하여한다. 이 경우 그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누가 지명하느냐? 지적소관청에서 지명한다 해서 이렇게 해서 출제한 것이
33의 기출문제가 되어서 답이 몇 번의 답이 될까요? 기억번의 경우 5명, 니은번의 경우 5명, 디귿번 지적소관청에서 보기에서 2번이 정답이 되어서 5명 지적소관청에서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보기에서 2번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기출문제로서 33회 때 기출이 된 부분이 있는데 자, 가만히 보게 되면 축제 변경 같은 경우는 매회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세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배우신 내용은 두 가지 배웠어요. 바다가 된 토지를 말소하는 경우 배웠고 또 하나가 축척 변경을 배웠는데 바다가 돼서 말소할 때는 며칠 내에 신청하시느냐? 90일 내에 신청하실 것. 하지만 회복 등록 같은 경우 신청 의무가 없다고 배웠습니다. 요거는 구별하고 넘어가시되 수수료 부과하지는 않는다. 축척을 변경할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이라이트가 청산금 파트가 됩니다. 아까 대상토지 설명드렸으니까 청산금 누가 결정할까요? 축척 변경위원회. 이게 기본 틀이 되어서 내용 파악하시고 날짜 기억할 때는 그냥 막 외우면 못 외우니까 시행 공고 몇 글자? 2글자 20일. 경계점 설치는 3글자 30일. 그 다음 청산금 납부할 때 6개월, 지급받을 때 6개월, 이인청할 때 지적소관청으로 1개월, 1개월 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결정하더라. 요 날짜를 이렇게 엮어 놓으시면서 세부적인 사항 파악하시면 충분하게 내용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면 이거 잘 파악해 내용 세분하시기 바랍니다. 축척 변경 같은 경우 넘으시면 잘 나오니까 내용 잘 파악해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등록상 정정부터는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우신 내용 중에서 축척 변경 같은 경우는 매회 출제하니까 진짜로 열심히 공부하고 넘어가시고 복수 꼭 하실 부분이며 다음 시간에 등록상 정정부터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